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랜만에 골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제가 뭐 좀 그냥 얘기하듯이 제가 얘기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좀 뭐 사실 재미도 없고 좀 드라이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물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건물에다가 복합적인 스크린 골프 매장을, 이제 스크린 골프랑 아카데미랑 뭐 스튜디오랑 이 세 가지가 다 혼재된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나중에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저도 예전에 시도를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골프를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거를 고려를 했는데, 자, 실제로 해보기도 많이 해봤고 컨설팅도 많이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올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전부 다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좀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진심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자, 내 건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라고 했을 때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사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 건물 자체의 부동산적인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저는 안 팔 건데요. 안 판다고 가치가 높아지는 게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울에 있던 지방에 있던 건물이 크던 작던 어쨌든지 간에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할 게, 이거를 포커싱을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밸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가치가 뭐예요? 이 건물의 가격이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스크린도 만들고 아카데미도 만들고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 두 번째예요.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렇지만 두 번째고, 첫 번째 가치는 이 건물의 재산적인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는 걸 가장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려면 이제 저도 실수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마음이 너무 앞서서 내 건물에다가 내가 스크린 골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 건물의 연면적을 안 따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았단 말이에요, 건물이. 이거 스크린 골프를 하기엔. 자, 스크린 골프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는 되는 거. 그러니까 연습장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카데미로 얘기를 하면 타석이 그 좌우로 마주 보든 어떻게 하든 그래도 최소한 7, 8개는 한 층에서 나와줄 수 있는 사이즈까지는 돼야지 채산성이라는 게 나와요. 친구들이랑 놀 건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놀 거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다른 매장을 VIP 회원권을 끊어서 그냥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3개, 4개가 한 층에 나오는데, 연습장이 아카데미가 그 정도 나오는데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고, 그래서 아카데미는 그래도 7, 8개, 조금 하면 10개가 넘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건물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개 이상이 확보가 되는, 5, 6개 되면 더 좋겠죠.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건물의 사이즈를, 너무 작은 건물인데, 너무 협소한 건물인데 이걸 내가 로망을 이루고 싶어서 해보겠다는 건 약간 반대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거고,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1층에다가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1층에다가 내가 스크린 뭐 아카데미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아요. 1층은 임대를 주세요. 왜? 임대료가 더 많기 때문에.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임대가 죽어도 안 나가. 그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층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시작하는 게, 내 자가 건물에다가 스크린 건물을 만드는 게
그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평가할 때, 물론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할 때 이 주변에 건물들이 얼마의 거래가 됐느냐를 기초로 하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이 건물이 가지는 수익성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1층은 임대 줬습니다. 2층은 아카데미 했고, 뭐 지하도 아카데미 했고, 3층에도 룸 했고, 4층에다가 스튜디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1년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간단해지죠. 그 내가 갖고 있는 지하 1층, 2층, 3층, 4층, 뭐 5층까지 있으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임대를 줬을 때 가격이 뭐 2천만 원이다 치자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나오는 매출을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상회, 순이익률을 봐도 그게 훨씬 더 높아. 자,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감정평가사들이나 이제 이 건물을 매수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순이익으로 비교를 해서 1,000만 원을 더 벌었다 이거야. 저기 임대 주는 것보다. 근데 그 1,000만 원씩 더 버는 거를 내가 건물을 매각을 하거나 판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의 가치에 대한 비중은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고, 자, 이제 실무로 들어와서 첫 번째 살펴야 될 게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발렛을 쓰든지. 그래서 주차장이 안 되면, 사실 왜냐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중요해요. 주차장 확보 면수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 보시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연습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크린 룸 같은 경우에는 다중 접객 시설로 들어가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인허가가 필요하고, 소방에 대한 것들도 서로 다른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출입구와 탈출구와 이런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설계를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재미있는 사업이고 왜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냐면, 백화점 같은 거예요. 내가 요거를 하나 하러 왔어.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이 골프라는 걸 즐기기 때문에 여기 내 건물에 온 사람들은 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야. 골프를 배우거나 골프를 좋아하거나 회원을 끊었거나 아니면은 룸에서 치거나, 그럼 이 사람들을 연습도 하고 룸에서 게임도 치고 스튜디오에서 또 프라이빗 레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공간에서 끝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안 가. 예, 왜 도망가냐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한테 도망이죠. 우리한테는 그만큼 고객이 회원님이 정말 중요한 건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안에다가 뭉쳐놓고 이분들이 편하게 이걸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간단하게라도 1층 같은 데다가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시면 전체를 막 스크린으로 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파는 저기 골프 관련된 그런 어페럴이라든지 뭐 클럽이라든지 그런 걸 파는 거를 좀 조성을 해놓고, 간단하게라도 커피라든지 샌드위치. 자, 제가 왜 커피와 샌드위치를 얘기할까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이제, 왜냐면 내가 2층에서 연습하다가 1층에서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 딜리버리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아침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밥도 못 먹고 왔는데 뭐 샌드위치를 저렴한 가격에 판다든지 아니면 진짜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재산적인 가치의 자산의 증식에 대한 부분을 더 큰 목표로 둬라 이거예요. 두 번째, 주차장이 잘 확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 1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더 나올 것 같으면 임대를 주시라 이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잘 따져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인허가는 잘 따져야, 왜냐하면 진짜로 해놓고 나서 인허가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건 좀 낭패죠. 그런 걸 잘 따지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시너지를 이룰 수 있게, 적어도 두 개 설계를 할 때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이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해서 10, 15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을 잡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은 마음을 먹으신 분들, 또 계획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2편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